지 멋대로 쓴 돈이니까 그 돈은 있는 것으로 치겠다는 거죠. 빈틈이 없었다, 이번 판결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최서방이 지금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604돈이 뭐야, 604돈이. 그래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내가 오히려 돈을 줬다. 과연 그랬을까? 매를 벌고 있는 최서방. 그리고 노태우가 방패화 역할을 해줬지. 어떻게 노태우가 최서방의 코 묻은 돈을 뺏겠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논리적인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이거든요. 안 쓰셔도 되고요. 한국 경제에선 손을 떼셔도 될 것 같아요. 자랑이다. 조선시대 왕이에요. 본인이.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어떤 종교가 불륜을 내로남불인가? 내로남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대기업 총수는 이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아니, 생각도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창의적이시네요. 노태우 씨의 사위 최태원 씨와 노태우 씨의 세계 이혼,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자, 최태원 노소영의 사건이죠. 한번 다뤄볼게요. 재산분할 1조 3,808억 20배 껑충 20배 껑충 뛰었죠. 1심에 비해서 1조. 와, 대단하죠. 이것도 현금 지급해야 되면 현금, 부동산 그런 거 아니에요. 현금 1조 줘야 됩니다. 1조 3,808억 줘야 돼요. 확정 판결이 되면요, 다 갚을 때까지 이자 발생하죠. 연 5% 이자 붙습니다. 약 690억 또 지급. 하루에 1억 9천이라는 거 맞죠? 이자가? 지연되면 더 좋아. 지연 이자만 받아도 괜찮아. 그래서 SK주, 실트론 등 지분 일부 매각 불가피 물음표? 그래서 지금 SK 주식이 엄청 오르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 사람은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다. 주식을 일부라도 팔지 않고는 이 1조 3,800억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게 재밌게 나왔거든요. 자, 2018년에 최태원이 친족 23명에게 증여한 SK 지분 1조 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산 분할에. 이혼을 하면요, 중요한 게 재산 기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물론 기여도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재산의 범위예요. 어디까지를 넣을 거냐. 예를 들어서 SK 주식 넣어. 이번에 들어갔죠? 주식이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기여도를 뭐 9대1 해주면 어때요? 9대1 해줘도 의미가 없는 게 SK 주식을 빼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9대1을 해줘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재산의 범위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기여도예요. 근데 이번 2심에서는요, 재산의 기여도에 다 때려 넣었어. 그냥 막 주식도 넣고요. 동거인이 김희영이라는 사람 있죠. 김희영에게 이체한 10억 이것도 내놔. 혼외자 학비 5억 원도 내놔. 동거인 가족에게 빌려준 11억 이것도 갖고 와. 모친이 물려준 163억 상당 예술품, 주말 농장 부지 다 갖고 와. 자, 이 최태원 씨가 김희영 상간녀한테 이미 다 재산을 줬잖아요. 준 것들 최태원 씨의 재산에 들어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그것도 있는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부부의 공동 재산인데 최태원이 상간녀한테 불륜을 하면서 쓴 돈들이죠. 이 상간녀 가족한테까지 돈을 줬어. 이런 거는 노소영 관장과의 그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쓴 돈이 아니잖아요. 지 멋대로 쓴 돈이니까 그 돈은 있는 것으로 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이런 것까지 다시 재산분할 대상을 넣는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주식을 넣은 것도 대단한데, 쇼킹한데 이것까지 다 갖고 오게 만든 거예요. 빈틈이 없었다, 이번 판결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한번 재산분할 쟁점을 볼게요. 이거였죠, 이거. 기여도를 판단하는 문제였어요, 기여도. 노소영의 기여도가 뭐야? SK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무엇이냐? 그런 이야기인데, 노태우 씨의 와이프죠. 김옥숙 씨가 메모해놓은 게 있어요. 메모해놓은 거. 뭐라고 메모를 해놨냐면 1999년 2월 12일 현재 현금 상황, 성경에 300억을 줬다는 거죠. 최서방 32억. 그 최서방이 지금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금고에 10억, 방에 1억, 별채에 5억, 뭐 이렇게 있었나 봐요. 이런 메모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합쳐서 900억 이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SK로 들어간 것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 출처가. 근데 그 900억 이상이나 되는 돈이었는데 그게 성경에 300억, 최서방한테 32억이 갔다는 거예요. 요 메모. 요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최태원은요, 비자금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히려
육공사돈 압력의 각종 재원을 제공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최태원 씨는 굉장히 많은 또 공분을 사는 게 육공사돈이 뭐야, 육공사돈이. 저도 이혼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고부간의 갈등이 항상 있죠. 그런 거 이야기할 때요. 시부모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싫지만. 근데 육공사돈이 뭐야, 육공사돈이. 사람들 여론몰이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이 비자금은 정당하지 않는 거고 당연하죠. 그걸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고 이 사람은 구테타를 했으니까 지탄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은근히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육공이다, 육공. 그래서 내가 오히려 피해자다. 내가 오히려 돈을 줬다. 과연 그랬을까? 이건 여론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은. 근데 법원에서 노태우 비자금이 SK로 간 것이 맞다라고 인정했죠. 자꾸 매를 벌어. 매를 버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매를 벌고 있는 최서방. 그 다음에 이제 돈이 흘러갔죠. 근데 SK 주식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거는 사업적인 경영을 잘해서 이득이 난 거지 내조의 공이 아니다. 그렇게 봤잖아요. 끊어버렸죠. 근데 무엇 때문에 기여가 있다고 본 거냐, SK 주식에. SK라는 그 기업의 성장에 어떤 점이 기여가 있다고 본 거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된 거죠. 고등법원에서는요. 노태우 비자금 SK로 유입된 게 맞다. 왜? 최태원 측이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SK가 성경에서 그룹의 이제 구조를 변경하면서 이동통신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한국이동통신인가요? 그거를 매입하는 자금 그런 거 어디서 나왔냐? 증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 이 돈을 했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리고 노태우가 방패막 역할을 해줬지. 어떻게 노태우가 최서방 돈을 뺏겠어요. 최서방의 코 묻은 돈을 뺏겠어요. 노태우가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고 구테타도 했고 비자금도 많은데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주면 좋지. 주면 좋지 방해를 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게 청와대 시연이에요. 시연. 청와대 시연을 언급한 법원 사돈관계 덕에 성공한 것이다. 1990년대 초에요. 최태원 SK 회장이 결혼 몇 년 뒤에 청와대를 방문을 합니다. 최서방이 방문을 한 거죠. 친정이 청와대야. 말이 돼요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랑 사돈을 맺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육공 사돈한테 내가 삥 뜯겼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동통신 사업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무선통신 관련 시연한 건 양측이 모두 인정했어요. 최태원도 했다고 인정했어요. 청와대에서 했다. 근데 보세요. 대통령 사이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인의 경우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기회 자체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연하죠. 특정 기업을 콕 찍어서 청와대에서 시연하세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전도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 그 기회 자체가 네가 사이니까 받은 거라는 거죠. 이거죠. 성경. 제 기억으로 성경은 비디오테이프 파는 회사였는데 뭐 그런 정도 회사였죠. 91년경 노태우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최종현에게 유입이 됐고 최서방 아버지죠. 사돈이죠. 사돈. 위 자금이 두 사람 공동 자금 등과 섞여 있는 상태에서 최태원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SK 주식의 출발점이 된 최태원 명의 대한텔레콤 주식의 취득 자금은 실질적 부부 공동 재산을 그 출처로 보아야 한다. 자금적 기여가 있는 거예요. 자금적 기여. 돈이 흘러갔고 그걸로 SK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동통신에 대한 무선통신 사업권을 따게 됐고 그때 확 컸죠.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볼 때 노간장 기여 인정된다. SK 주식은 부부 공동 재산이다.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여기 의심할 점이 있나요? 뭐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최태원 씨 말대로 나는 육공사돈한테 돈 뺏겼고 오히려 갈취당했고 이거는 내 힘으로 만든 거예요? 대한텔레콤 주식 아버지가 준 돈으로 한 거예요? 아버지 돈이 거기서 왔다고 하잖아요. 비자금에서. 그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하면요. 판사님이 대노하시죠. SK 주식 등 재산 분할 4조 115억 원이 최 씨의 재산인가 봐요. 최서방. 그리고 그중에 35% 인정됐죠. 그래서 1조 3,808억 지급해라. 아주 최태원 입장에서는 매우 편파적인 판결이 나왔죠. 그렇지만 국민 대다수가 볼 때는 납득이 가는 판결이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업 주식이 재산분할에 들어간다. 이 말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튼 노소영의 자금적 기여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것이 우리 같은 평민들한테도 이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비근한 예로
이부진, 이무재 이혼 소송 때 140억 받았어요. 140억. 이무재가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감생심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5대5 내놔가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 나도 그럼? 나도 김영범님 내 구독 배우자의 감사합니다. 주식에 회사 주식의 절반? 안 됩니다, 여러분. 기여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뭔가요? 위체련도 20대가 올랐다. 징벌적 성격이 매우 강했죠? 근데 우리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최태원의 3대 패인. 위자료에서요, 위자료. 신문의 불륜 고백, 생활비 안 주기, 본처 무시하기. 본처 무시하기 정도가 아니라 본처 모욕하기죠. 여기에서 최 씨의 인성이 드러난다고 저는 봐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공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못할 짓이 없다. 딱 그 전형이에요. 최태원 회장님은요, 제 수업을 들으셨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용찬호님에게도 제 수업을 권해드리는데, 최태원 회장님, 늦지 않았습니다. 저 수업 들으세요. 인생 1타 강사, 프로젝트 1입을 들으시고요. SK 모든 직원 교육으로 저 수업을 듣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해결책도 드렸어요. 구제 방안. 저 수업을 듣고 이제는 부끄러움이 뭔지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 먼저 이 편지죠. 내연관계를 고백하는 편지를 씁니다. 불륜 너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또 신문에 납니다. 이거 모욕주의죠, 대표적인. 정실 부인을 모욕주는 행위. 2013년부터 이 짓을 했어요. 자, 아내에게 내연관계, 불륜관계를 고백하는 편지를 씁니다. 신문에 실렸죠. 읽어볼까요? 확대해볼까? 뭐야. 본지에 편지를 썼어요. 장난 아니구나. 아, 저는 잘못 알고 있었네. 편지를 써서 아내를 줬고 그게 언론에 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편지를 신문에 썼어요. 신문에. 이게 뭐지? 본지에 편지를 썼다. 이혼 의사 밝혀. 혼의 아이 있다. 과거 고백도. 노소영 씨와 결혼 지속 어렵다. 대단하네.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한다. 아니죠. 이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이거든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이고요. 노관장과 10년이 넘게 깊은 고를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노력도 많이 해보았으나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에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 같은데? 노소영 관장님이 이때부터 이혼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2013년부터? 그러면은 그 긴 세월을 빨리 이혼하고 말지 왜 그래요? 이제 노 관장과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는 이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아니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창의적이시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치부이지만 이렇게 밝히고 결자 해지하려 한다. 치부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불찰이 세상에 알려질까 의심초사하던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모든 에너지를 고객, 직원, 주주, 협력업체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 온전히 쓰겠다. 아니,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안 쓰셔도 되고요. 한국 경제에선 손을 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내려오셔야 될 것 같은데? 경영권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냥 이 혼외자를 위해서 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2013년에 그거래요? 그분 이거 누가 써줬겠죠? 설마 본인이 제임스 썼을까? 전님 구독 감사합니다. 그분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노관장도 아이와 아이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랑이다. 김희영에게 이혼하라고 했다. 아이도 낳게 했다. 이혼하라고 했대요. 아, 남을 이혼도 시켜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왕이라고 생각했고, 이분은 왕이에요, 막. 조선시대 왕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들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도, 야, 이혼시켜. 데리고 와. 할 수 있죠. 지금 그거 한 거잖아요. 이혼하라고 했다. 아이도 나라고 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와, 이럴 수가 있구나. 본인 가정 깨는 거 뭐 본인이 깨는 거니까 그렇다 쳐. 근데 남의 가정도 이혼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구나. 이분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또 말을 바꿔요. 김혜영 이혼 가정에 관여한 사실 전혀 없대요. 이때는 2013년에는 내가 이혼하라고 했고 아이도 낳게 했다라고 해놓고 2018년에는 난 관여한 바가 없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내가 수감된 상황에서 김희영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앞뒤 설명 없이 모두 내가 시켰다고 편지를 쓴 거다. 편지라고 하면 안 되죠. 나 진짜 편지인 줄 알았네. 편지가 아니고 기사에 제보한 거예요, 제보. 자, 막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법정에서 판사님이 편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일관하신 거죠. 내가 처벌받을까봐 지금 나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죠. 이때는 뭐 본인 말에 의하면 노소영 씨와 이혼도 합의가 됐고 이혼 뭐 이야기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순수하게 이걸 썼겠죠. 그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면서 노소영이 사실상 항소심이 승인이 됐다.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는 사실을 말해도 신빙성이 없게 들리는 거죠. 스스로 매를 벌었죠. 아니면 재판부를 굉장히 우습게 본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나는 대기업 총수니까 SK를 망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면 지배구조가 변경되고 그럼 SK가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럼 한국 경제가 위태로워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겠지 설마. 그런 식으로 생각이 흘렀다면 그거는 패착의 원인이죠. 그게. 법원에서는요. 사이다 판결을 내렸죠. 이는 혼인관계 유지 존속을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내용이다. 그 편지 말하는 거, 편지. 만약 최 회장이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를 존중했다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멀쩡히 혼인관계가 있는데 남의 마누라한테 이혼하라고 시키고 애도 나라고 시키고 임신도 시키고 편지를 언론에 내고 그리고 모욕을 주고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는 거 도저히. 2009년 5월 노 관장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을 보면 최 회장의 행동 자체가 노 관장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다. 매우 공감하는 판결이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이혼 소송이 본격화된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1심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고 그리고 SK그룹 본사 역할인 서린빌딩의 입주에 있는 노소영 관장님이 있는 아트센터 납이 나가라고 하고 소송 걸었죠. 명도소송 걸었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도 첩과 혼외자한테는 뭐예요? 돈 막 쏟아붓고 집도 주고 무상 거주하게 하고 학비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모욕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유책 배우자라서 원래 이혼을 못 하는데 이혼할 수가 없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법 체계를 무시하는 거죠. 유책 배우자는 이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민법을 무시하는 행위고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뭐 돈이 없어서 정말 가난하면 모르겠는데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또 노소영 관장 거잖아요. 그죠?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노소영 관장의 몫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다 끊어. 그러면은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나는 정실 부인인데 첩한테 그리고 혼외자한테 그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면서 나한테는 전혀 생활비조차 끊어버린다는 거? 저는 중요한 게 이거라고 보는데 아트센터 납이라는 거는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사 역할을 하는 SK의 서린 빌딩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에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도 소송을 한다. 이 최태원 회장은요. 일의 경중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이게 급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분할 잘 정리해서 주면 되는데 서린 빌딩에서 명도 소송하지 이런 거 다 정지시키면서 모욕 주지. 불륜을 하는 것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모욕이 어딨어요 세상에. 불륜도 하고 혼외자도 낳고 그건 정의에 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매를 벌었죠. 그리고 저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게 2021년이거든요. 이때 이혼 소송 중이죠. 이혼 소송이 본격화된 게 2019년이에요. 향년 89세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조문객으로 왔죠. 얼마나 난감했을까. 재계 거물들도 많이 왔고 정계의 거물들도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뭐 유족들한테 어떤 뭐 말을 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떠듬떠듬해요. 자기도 유족인데 아직 이혼 안 했으니 유족이죠. 근데 조문객으로 와서는 기자가 또 이런 곤란한 질문을 하네. 한참 동안 말을 안 하다가 1호의 말을 잘 전했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봐요. 혹시 생전에 고인하고는 어떤 관계셨나요? 그러니까는 그 말 듣고 웃고 가버리더라고. 아마 그 기자 많이 혼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랬고요. 새 자녀가 탄원서를 냈죠. 2심에서. 근데 그 계기가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자, 이
최태원 회장님이 쓴 편지랍니다. 2014년에 이미 이제 이혼 소송은 전이죠. 2013년에 편지로 공개했죠. 야, 나 불륜한다. 나 첩 있다. 이렇게 불륜 딱 공개하고 전 국민한테 공개함으로써 노소영 관장한테 엄청난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녀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종교적 신념에 의해 김영이 낳은 혼외자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 이게 무슨 또 종교적 신념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어느 종교에서 불륜해서 애 낳으면은 그 불륜녀랑 살아라. 누가 그래요? 어느 종교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 천주교 신자인데 최소한 천주교에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종교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아는 종교가 몇 개 없거든요? 교회는 아니겠죠, 당연히? 천주교 아니거든요? 불교도 당연히 아니겠죠? 원불교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종교는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면 이놈의 종교는 불륜을 하라고 하나 보네? 어떤 종교가 불륜을 하라고 내로남불인가? 내로남불? 애 얘기하는 거겠죠, 혼외자. 혼외자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낙태를 할 수 없었다. 그 얘기겠죠. 그래, 어떤 종교에서도 낙태를 허용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되나? 아니, 대단히 창의적이죠. 낙태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애를 낳았다. 그리고 그 아이랑 내가 같이 아예 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본처를 버린다. 이게 왜 종교적 신념이냐고. 근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죠. 왜 자꾸 우스갯거리로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이혼 소송 1심 판결 직후에 노소영 씨가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언론을 통해서 그런 이제 모욕적인 행동을 했죠. 계속해서. 막 계속 때려댔잖아요. 최태원 회장님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차녀. 최민정, 노소영 씨 차녀가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어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차녀 최민정 씨 등 3남매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최태원 회장 아빠죠, 아빠. 아빠에 대한 평가죠. 아빠에 대한 평가.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최태원을 비판하는 탄원서 제출했다. 최태원 씨가 재산을 안 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자식들은 선택을 했죠. 노세훈 관장은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사회 이바지하고 싶다. 교육과 여성의 미래에 위해 헌신하고 싶다. 저도 여성, 그 다음에 교육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삼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이립이라는 강의의 목표도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기르지 않고는 인생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의 교육에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노소영 관장님 같이 이렇게 저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하면 굉장히 좋겠죠. 1조 3,800억 재산보다 노소영 사회공헌 계획이 있다. 교육과 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노소영 관장님이 다음번 대선에 나오시면 돼요. 대선에. 그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뜻을 펼치시면 됩니다. 최태원 심력 끼쳐 죄송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 심력 끼치면 될 것 같고요. SK 성장사 부정 판결은 유감. SK 성장사를 제대로 이야기해줬죠. 잊고 있던 SK 성장사를 판결에서 아주 잘 설명해줬죠. 세상에 처음 드러나는 증거를 가지고 유감이실 건 없으실 것 같아요.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단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데 깊은 유감이다. 편파적이죠? 어떤 면에서 본인의 가치를 지키는 의미에서는 편파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그래프를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합리적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최 회장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인 판결이 나왔을 때 이거를 편파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 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너무 갔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만치 않은 소송 비용 2심 인지액만 47억입니다. 이번 재산 분할 규모 1%일 경우 그 금액만 138억 원. 이거 뭘까요? 이거는 변호사의 성과 모습. 아마도 예측입니다, 예측. 항소심 판결 선고되고 나서 담당 변호사 나오잖아요. 노소영 씨도 나오고 하는데 담당 변호사님이 그 해맑은 표정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나도 저런 상황이면은 정말 기쁘겠다. 성과 보수가 1%만 돼도 138억을 받게 된 거죠. 변호사 입장에서도 매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졌고 노소영 관장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강의 있죠.
그 프로젝트 이입 강의, 인생 1타 강사가 하는 강의입니다. 세태 회장님도 들으시고 그 동거인 분도 같이 들으시고 혼외자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SK 전 그룹의 직원들이 임직원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강의로 선정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가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는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 유료 강의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최태원 회장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라는 거를 이번 기사를 쭉 정리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동거인이라는 분, 그분의 남편에 대해서는 잊고 있는데 컴버배치님 구독 감사합니다. 김희영 씨의 남편은 굉장한 돈을 받지 않았을까? 그냥 뇌피셜이에요. 아니 가정을 깨라고 왕이 지시했으니까 우리 같은 하찮은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왕님이 지시하시면 대답해야죠. 예의 하고 이혼 수속하고 자 돌려드리는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바쳐야 되는 거죠. 뭐 두둑히 챙겨줬겠죠. 마누라를 뺏어온 거니까. 100억은 받았다는 후문이 있어요. 아 진짜? 많이 받으셨네. 잘 됐죠 뭐. 마음 떠난 마누라랑 어떻게 살아요. 그냥 돈 받고 정리하는 게 낫죠. 잘 살고 계시나?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아변님 대변인 합시다. 대변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삼고 철회한다면 기꺼이